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승표 선배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를 해온 내용은요. 부동산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부동산. 미국 부동산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오늘 본 한국 부동산 기사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서울 아파트 값이 강남 4구에서도 몇 개월 만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고 최근 몇 주 사이에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집부터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고 또 은행별로 지금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저렴한 곳들이 이제 대출 어떤 그런 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매물대이기 때문에 저렴한 집값이 먼저 빠지고 있는데 그 저렴한 집값들을 가장 공격적으로 사들인 세대가 20대, 30대거든요. 20대, 30대가 우리나라에서도 팬데믹 기간에 주택시장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입을 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밀레니얼들의 주택 구매 계획 또는 주택을 이미 산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을 했어요. 또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도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밀레니얼이면 우리나라 뭐 20, 30대 그렇죠. 그렇게 걸리네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와 그 윗세대인 베이비 부머 세대와 좀 큰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이 있거든요. 설문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뛰어든 20대, 30대 일명 영끌족, 영끌족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분들의 심리도 어느 정도 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게 부동산 교육 플랫폼인 클레버 부동산이라는 곳인데요. 작년 11월에 설문조사를 해서 최근에 발표를 하는 건데 이거는 참고로 지금 아직 집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하겠다라는 의향 조사 뭐 그런 의향을 거군요.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밀레니얼들이 굉장히 서둘러서 집을 샀다는 거예요. 집을 보지도 않고 산 사람이 90%다. 우리나라도 근데 뭐 비슷한 시기가 있었죠. 그렇죠. 이제 지금 못 올라타면 계속 집값이 더 오르니까 불안한 마음에 빨리 지금 서두른 거죠. 그래서 픽스 어퍼를 산 사람은 82%라고 나오는데 픽스 어퍼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만 어떤 대규모 수리가 필요한 집들 그러니까 대규모 수리를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사는 사람들이 지금 82%라는 거고 그리고 오버 애스킹 프라이스 호가보다 더 높여서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80%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상당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야 사실은 아파트가 대부분이니까 아파트 구조 뭐 그렇게 다릅니까? 뭐 방 몇 개 뭐 이러면 다 뻔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다르잖아요. 그렇죠. 주택마다 다 다르죠. 좀 유닛 수도 다를 거고 유닛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야드는 뭐 정원은 어떻게 돼 있고 로케이션이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그런 집을 보지도 않고 저렇게 샀다. 네, 어느 정도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가능한 매물대라 그러면 일단은 빨리 사겠다. 그만큼 지금 쫓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밀레니얼의 90%는 집을 안 보고도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는 똑같은 답을 한 게 70%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밀레니얼이 윗세대들보다 좀 더 조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년 전만 해도 밀레니얼들은 78%가 안 보고도 사겠다라고 답을 했는데 1년 사이에 또 이만큼 많이 수치가 높아진 거고요. 네, 여기서는 밀레니얼의 6명 중에 1명은 자신이 원하는 집의 그 호가보다 적어도 10만 불 이상은 내가 더 낼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집을 사야겠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보면 부머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그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애스킹 프라이스가 여기고 여기가 최대 10만 불 이상 낼 수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밀레니얼은 17%인데 월등하게 높네요. 네, 부머는 2%. 굉장히 지금 쫓기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을 가진 밀레니얼 중에서는 82%가 성급하게 집을 사는 것 때문에 후회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뜻하는 후회한다라는 것은 집을 내다 팔겠다 이런 건 또 아니고요. 좀 지금 집을 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감정들이 좀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왜 후회를 하냐, 왜 아쉬워하느냐 보면 위치가 안 좋다. 밀레니얼들은 위치가 안 좋다라고 40%가 답을 했는데 이게 부모들이 답한 비율의 2배가 더 넘는 비중이고요. 밑에 표를 보면 되겠네요. 네, 배드 로케이션. 그 다음에 뭐 또 이웃 문제, 뭐 또 이웃들이 또 너무 많이 바뀐다, 뭐 너무 비싼 비용을 유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게 홈 밸류 디크리스 27%가 집값이 지금 떨어졌다. 그리고 몰기지 was too expensive. 그러니까 대출 비용을 부담하기가 너무 비싸다 하는 비율도 26%, 27% 이것도 낮은 비율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나라하고도 이 부분은 지금 좀 맞닿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대출 금리는 지금 치솟고 있기 때문에 대출 부담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항목도 좀 눈여겨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좀 특이한 부분인데 밀레니얼들은 집을 산 뒤로 5년 안에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31%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게 집을 마련했는데. 성급하게 사서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위치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신중하게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산 게 아니라 가격대만 어느 정도 맞으면 좀 위치가 안 좋아도 저렴한 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손바뀜도 좀 자주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설문 내용을만 보면요. 미국에서도 근데 이 주택을 거래할 때 드는 거래 비용이 사실 상당할 텐데 네. 참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뒤에 보시면 히든 코스트 때문에 후회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거래 비용, 또 세금 그런 비용 때문에 후회한다라는 답변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설문에 따르면 지금 요즘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밀레니얼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집 그리고 또 좀 더 저렴한 집을 원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자의 절반 이상 51%가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초조하다.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집값 하락 그리고 잠재적인 주택시장 붕괴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비중이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 1.5배가 더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이제 조정 압력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이들 세대가 윗세대보다 1.5배나 더 크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설문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지금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 때문에 지금 진입을 못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 설문은 이제 집을 가진 20대, 30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기 때문에 조금 그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데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본격적인 하락세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본격적인 하락세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조급하게 뛰어든 어떤 젊은 층의 어떤 손바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충분히 좀 예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리포트를 보면서 이제 느낀 것이 뭐냐면 그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그러죠. FOMO라고도 부르는. 네, 주식시장에서 유행했던 네. 단어인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못 들어가는 게 아닐까. 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마도 좀 밀레니얼들이 서둘렀던 것 같아요. 네. 전혀 그 주택 시장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고 사실 이 내용이 저는 굉장히 친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이제 집 마련하기 위해서 뛰어다녀 봤고 제가 20, 30대 때 느꼈던 그 감정이 그대로 담긴 것 같아요. 결국은 서둘러서 어떤 그 주택과 같은 자산을 구매할 때에 너무 서둘러서 어떤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되면 네.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주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게 입지, 로케이션이 될 텐데 로케이션에서부터 뭐 문제가 있다. 어포더빌리티가 사실 그동안 미국 금융시장에서 채권금리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참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뭐 권 차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10년물 금리가 2%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뛰어오르고 있고 지금 네. 미국도 모기지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부동산 시장 저게 베이비 부모하고 차이가 나는 점은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베이비 부모들도 저런 시기를 겪었던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버리지 않는 한 나에게 아마 배신하지 않는다는 어떤 믿음 혹은 그런 경험들이 녹아서 베이비 부모들은 좀 더 덜 초조할 텐데 네. 이 급하게 결정했던 만큼 자기가 구매한 자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팬데믹 기간 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20대, 30대들의 집을 소유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일까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좀 가져온 건데 만약에 이 사람들, 이 미국 밀레니얼처럼 뭔가 후회되는 것들이 많이 생긴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를 내놓고 다른 데 이사를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전세 같은 게 없으니까 네네. 뭐 사실 고스란히 금융비용 같은 걸 다 이제 두들겨 맞아야겠죠. 네. 그래서 사실 주택가 같은 좀 그 가게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자산을 구매할 의사결정을 서둘러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fear of missing out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투자 같은 건 없습니다. 이번 장이 내가 준비한 거하고 맞지 않았으면 그냥 보내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뭐 미국 친구들이 이 방송을 들을 능력이 있다면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나 일단 구매했다면 너무 또 서둘러 파는 것도 좋지 않은 결정이다. 결과적으로 2008년에 그 미국 주택 시장이 곤두박질 치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미국 주택 시장의 공급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하지만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시 회복했잖아요. 그런데 그 굴러 떨어지는 집값을 이제 견디지 못하고 왜냐면 또 모기지는 올라가는데 자산 가격이 내리면 뭐 감당할 수가 없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팔아치웠을 텐데 그걸 버틴 사람들은 2020년, 2021년에 상승장을 향유를 했을 것이고 그걸 못 버틴 사람들은 또 후회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미국이긴 하지만 밀레니얼들이 조금 후회를 하고 있고 힘든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몇 년 동안은 힘들 거지만 네. 그래도 뭐 좀 미국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도 사실은 좀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미국 밀레니얼들이 좀 힘든 시기를 잘 버텨서 어렵게 취득한 자산을 잘 지켜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한번 오늘은 미국 부동산 관련된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부동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만 퇴근하겠습니다.